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 있는 녹음 장비, 사운드 장비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캠코더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죠. 캠코더는 영상을 찍는 장비입니다. 영상에는 그림과 소리가 모두 들어가죠. 소리를 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 어떤 마이크를 쓰고 어떤 식으로 녹음하면 조금 더 음질이 좋게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요. 또 미디어 센터에도 많은 장비가 있진 않아서 주로 많이 쓰는, 영상 제작자들이 많이 쓰는 장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긴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향성 마이크 혹은 간단하게 쉬운 말로 샷건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게 길쭉하고요. 뭔가 녹음을 하려면 길쭉해서 어딘가를 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샷건, 총처럼 생겨서 샷건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게 생긴 것도 있고 작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향해서 찍는 마이크들, 녹음하는 마이크들을 다 샷건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샷건 마이크의 특징은 특정 방향의 소리만 잘 땁니다. 특정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주변 소리가 다 잘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앞에 있는 물체, 사람, 자연 풍경의 소리만 따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지 주변 소리는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향성 마이크가 아닌 무지향성 마이크를 쓰면은 주변 소리가 다 잘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들에 달려있는 기본 내장 마이크, 휴대폰에 있는 내장 마이크들은 주변 소리가 다 잘 들어갑니다.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쓰면 모든 곳에 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주로 이 앞 범위에 있는 소리만 잘 들어가고 옆이나 뒤에 있는 소리 같은 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소리를 담을 때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무지향성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런 핀 마이크도 무지향성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런 콘덴서 마이크도 무지향성에 가깝습니다. 무지향성이라고 하면은 소리의 방향이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쓰냐? 보통은 음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녹음들, 노래를 녹음한다든가 인터뷰 녹음할 때 아주 조용한 곳에서 특정 소리만 딸 때는 지향성보다는 무지향성 마이크, 하지만 음질은 좋게 녹음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들이 존재하고요.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주변 소리가 다 잘 들리면서 마치 시청자들이 내가 그곳에 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면 지향성보다는 무지향성 마이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녹음할 거다 지향성, 두루두루 녹음을 잘 하던가 아주 고음질의 녹음을 하고 싶을 때는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분법이 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아주 예민한 장치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스튜디오용 마이크나 가수들이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들은 보통 콘덴서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움직임까지도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고음질의 녹음을 원한다, 노래를 녹음한다든가 내레이션, 영상에 내레이션을 입히고 싶을 때 또는 1인 방송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만의 공간에서 고음질로 녹음하고 싶을 때는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씁니다. 반대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보통 지향성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주변 소리를 두루두루 잘 녹음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고음질의 녹음은 하지 못하지만 특정 원하는 소리만, 원하는 범위라든가 특정 장소의 소리만 녹음할 때는 콘덴서보다 더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회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많고요. 노래 녹음하는 녹음실이나 고음질의 녹음을 하는 사람들은 콘덴서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런 구분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이크의 종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이크를 연결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어폰 잭이라고 부르는 이런 3.5파이 혹은 TRS라는 케이블이 달려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뚱뚱하게 생겨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방 마이크 혹은 공연장에서 진행자들이나 가수들이 붙잡고 말할 때 쓰는 마이크의 끝에 이런 식의 단자가 있다면 이거는 XLR 단자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는 팬텀 파워 잭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라요. 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디카, 컴퓨터 같은 작은 장비들에 쓰는 케이블입니다. 전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가 있다고 해도 아주 미세한 전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팬텀 잭은 많은 전기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더 고음질의 녹음을 할 때는 이런 케이블의 음질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고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쓰는 장비가 이어폰 잭만 있느냐 아니면 이런 XLR, 팬텀 파워 잭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녹음하는 게 고음질이냐 아니면 두루두루 범용성 있고 안정적으로 녹음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떤 잭을 선택해야 될지도 기준을 갖고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형태에 따른 구분 중에서 이런 핀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말 그대로 길쭉하게 핀, 클립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를 말하는데요. 이런 핀 마이크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는데 카메라가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당연히 깨끗하게 녹음되겠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럽거든요. 또 마이크가 화면 안에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색하고. 그럴 때는 이런 작은 마이크를 말하는 사람의 여기 옷깃 어딘가에 입 주변에다 어딘가에 채워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입 근처에 가장 가깝게 위치할 수 있으니까 제일 깨끗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핀 마이크를 씁니다. 이런 핀 마이크는 유선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무선 마이크에 연결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무선 마이크에 연결을 한다면 당연히 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동작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녹음을 할 수 있겠죠. 또 핀 마이크와 함께 쓰는 무선 마이크도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말 그대로 무선으로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선 마이크라고 한다면 이런 케이블을 카메라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 이 마이크가 카메라에 연결된 채로 녹음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멀리 있는 소리를 딸 때는 카메라가 가깝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니까 거리로서 제한이 있고 카메라 가까이 옴으로써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는 마이크만 사람 쪽으로 향하고 카메라는 멀리 가는 경우도 필요한데 그럴 때 유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케이블 길이에 따른 제약이 있을 거고요. 뭐 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녹음할 때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길게 연결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빠르고 간편하게 녹음을 하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쓰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무선 마이크도 있는데요.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파, 소리를 받아주는 수신기가 있고요. 하나는 핀 마이크 같은 걸 꽂아서 녹음하는 사람이 들거나 옆에 차고 사용하는 송신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스미터 그리고 리시버라고 부르죠. 네, 한번 마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마이크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핀 마이크 형 같은 마이크를 연결한 이후에 이거를 여기 주머니 어딘가에 넣든가 허리춤에 차고 이 줄만 이렇게 차면 되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보통 옷 속에 숨겨서 넣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녹음된 소리는 이 송신기의 이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수신기는 소리를 받겠죠. 이 수신기에는 두 가지 잭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폰, 하나는 출력 잭입니다. 그러면 이 출력 잭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한쪽 끝을 카메라 마이크 잭에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송신기가 보낸 소리가 수신기를 통해 이 케이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마이크를 직접 연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녹음을 하고 싶던가 거리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싶으시면은 무선 마이크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만능은 아니에요. 수신기와 송신기가 너무 멀어질 경우 잡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벌판같이 탁 트인 곳에서는 괜찮지만 시내 혹은 전자장비가 많은 곳에서는 노이즈,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들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들에는 채널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로 녹음하실 때 잡음이 들어간다 싶으면은 채널을 바꿔주는 법도 익히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녹음은 하고 싶은데 아주 고음질로 녹음하고 싶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혹은 콘덴서 마이크는 갖고 다니면서 녹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별도의 녹음기입니다. 옛날엔 테이프를 쓰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메모리 카드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보통 디지털 녹음기라고 부릅니다. 생긴 거 봐도 전문적으로 생겼죠. 이런 녹음기의 가장 큰 특징은 고음질로 녹음할 수 있고요. 또 가격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여기는 보통 마이크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것도 돼 있고요. 옆에 라인까지 해서 6개까지 입력이 되는 녹음기입니다. 이 줌 H6 디지털 녹음기는 6채널 입력이 가능합니다. 채널이 많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사운드 소스를 골고루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 두 사람을 인터뷰한다고 해도 한 마이크로만 녹음을 하면은 두 사람의 소리가 한 채널에 섞이죠. 그러면 이 사람 목소리는 크고 이 사람 목소리는 작을 때 분리해서 볼륨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한쪽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비교될 정도로 작아서 이 사람의 볼륨을 높이면 밑에 숨어있던 잡음까지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마다 각각의 마이크를 채워주고 따로 녹음을 했다면, 그래서 두 채널로 녹음을 했다면 녹음할 때부터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볼륨을 높여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혹은 마이크를 입 쪽으로 가깝게 가서 녹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편집할 때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내가 원하는 소리만 강조하고 원하지 않는 소리는 줄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녹음기의 채널이 6개라는 말은 최대 마이크를 6개까지 녹음해서 꼼꼼하게 세분화해서 녹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녹음기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별도의 XLR 단자를 연결해서 그런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라인 잭이 있기 때문에 이어폰 잭처럼 생긴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녹음기의 특징은 윗부분의 마이크 파트를 분리하면은 다른 형태, 다르게 생긴 마이크들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는 딱 이 XY 마이크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소리 녹음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촬영하는 당시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촬영할 때는 액정을 보면서 그림이 잘 찍히고 있는지는 확인하잖아요. 하지만 소리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헤드폰이 있습니다. 당연히 귀에 꼭 이렇게 달고 이 잭을 카메라에나 아니면 녹음기 혹은 무선 마이크에 모니터링 잭에다가 이걸 꽂으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녹음이 잘 되고 있나를 들어볼 수 있고요. 들었을 때 원하지 않는 소리가 들어가네 해서 현장 세팅을 바꿀 수도 있고 볼륨이 너무 작네 그러면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마이크 위치를 바꿔서 내가 듣기에 적당한 볼륨으로 녹음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모니터링을 안 하면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지 볼륨이 적절한지도 모르고요. 최악의 경우 녹음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가령 케이블이 빠졌다든가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녹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림은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편집돼 보면 소리가 하나도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몇 번 저질러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는 무조건 이런 헤드폰이든 이어폰이든 귀에 꽂고 소리를 들으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눈으로 볼 때는 비행기 소리 같은 게 방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비행기가 지나간다? 뒤에서 큰 차가 지나갈 때 우웅 소리가 말하는 목소리를 묻었을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현장에서 그 촬영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촬영을 하면은 지금 이 소리는 못 쓸 것 같아. NG 내고 다시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할 때는 꼭 이런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카메라에 꽂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하셔야 됩니다.